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방송 특집 후보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8일 고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하나방송에서는 각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또 고성군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호용 후보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8번 정호용입니다. 저는 고성군의회 제4대 6대 의원으로 재임했고 고성교육발전위원회 이사, 고성군 법원 민사조정위원을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고성 군수에 출마를 하실 정도면 또 고성군과의 인연이 아주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성군은 우리 후보님께 어떤 의미인지요? 예, 저는 고성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또한 인근 지역에서 수학함으로 해서 꿈 많았던 청소년 시절 오롯이 고성의 품속에서 고성의 전기를 마시며 성장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수도권에서의 교직 생활을 빼고는 고성에 내내 거주하면서 고성의 현안으로 머릿속을 채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성에 오랜 동안 이렇게 고성에서 시간을 보내오시면서 그 애정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후보님의 시각에서 고성군을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성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적고 기후가 온화하며 지기가 충만한 곳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의 맛과 향이 뛰어나고 그 생산량이 풍부해 주민들의 제철 먹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삼한시대 이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고성오강대, 고성농료 등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전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사회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번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고성군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집행부와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안이 필요할 사안에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동안에 고성 군정 전반에 걸친 파악이 가능했고 고성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고성 군정의 중심에서 군정이 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펼쳐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사업이 있다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겠지요. 1차 산업에 이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그렇지만은 우리 고성군도 인구가 감소하고 점점 요령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갖가지 인구 증가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생산 인구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이 비교 우위를 갖는 제조업 분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거제 통영과 연계한 조선공업 그리고 사천과 연계한 항공산업에서 비교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항공산업을 유치하여 생산 인구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물론 1차 산업이 근간인 우리 고성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내부적 현안에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나아가 본다면 고성에 대한 이미지, 고성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할 겁니다. 예. 현재 지금 고성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마 공룡 세계 엑스포가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으로선 이제 2016년 고성 공룡 엑스포의 홍보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전국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2016 공룡 엑스포도 잘 치루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보완되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엑스포가 3년 만에 한 번 일회성 행사로 치러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행사장의 활용도가 낮은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을 테마를 가진 체험장으로 재구성하고 사시사철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항공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서 우리 후보님께서 항공과 조선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성군의 새로운 거점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조선공업이 몇 년 전에 화량일 때는 고성이 이제 조선 특구로 개발되면은 지역 경제가 크게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조선 경기의 불황이 예측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주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생각은 하지 않고 조선 공업에 종사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불황으로 조선 산업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해면을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 산업 용지는, 공장 용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조선 산업의 현재 불황을 지혜로 극복해낸다면은 우리 군의 조선 공업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의 접근이 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근 사천의 국가항공산업단지의 개발과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도 항공산업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틈새 시장을 파고든다고 한다면 항공산업에서도 상당 부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성군의 가장 근간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 농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업은 갈수록 더 차별화되고 또 특별하게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성군의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고성군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리고 또 그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고성군은 원래부터 경종농업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수산업과 축산업이 주민소득의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국민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고성군의 정체성을 유지해서 우리 고성군을 자연 생태도시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보다 더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의 현실은 어렵다 못해서 참 참담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서는 다행히 지역 특산물을 개발해서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브랜드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 삼면을 바다에 접한 우리 지역은 바다 생육 조건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제철마다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1차 산업을 중시하고 이에 2차 가공, 3차 유통, 관광 등을 더해서 6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 가공 현장을 체험하게 해 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또 특색 있는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고성군의 이 브랜드, 고성군 자체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또 고성군은 외부 관광객을 또 많이 유치하고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와 문화 관광 사업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의 문화와 관광, 스포츠 전 분야를 살펴보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지역이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이제 많질 않아서 그리고 지역이 취할 수 있는 그 비교적 우위를 가진 제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장 동력으로 관광 산업,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등 이런 것들을 지역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했고, 당포 관광지, 쌍조감 군립공원, 그다음에 고성 스포츠 타운 등을 개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엑스포장을 활용해서 보았듯이 아직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 시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활용 계획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조금씩 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시설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적으로도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고성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우리 고성 국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분명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이 우리 문화 부분에다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문화체육센터,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 그다음 읍면복지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여러 기능이 복합되어 있거나 또 극히 지역적인 일부 기능만 맡고 있게 되어서 고성군의 문화예술의 통합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행정 절차나 그리고 예산 확보 면에서 아직은 요원한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농업기술센터 유유시설을 고성군 평생학습교육센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육발전의 컨트롤타워인 교육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어른들이 노후를 윤택하게 보낼 수 있기에는 각종 교육공간이 부족한 대한노인의 고성군 지혜,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고성 향교 충묘 교육관 및 예총산하단체의 창작 전시 공연 공간과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체험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재한 역사 문화의 흔적을 수집, 정리,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 현장을 보고 듣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오광대와 고성농료를 중심으로 한 전통예술공연 상설공연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은 그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수준에 비례한다고 보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로만 치부해왔던 문화예술 부분의 창작, 전시, 공연 활동이 고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근 도시민들이 고성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군정시책의 중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화 사업이 역시나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만큼 그와 또 가장 근간적으로 이어지는 게 또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이제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아에서부터 이제 노인까지 어른들까지 평생 교육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현재 고성군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 고성은 유능한 인재가 참 많이 배출되는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배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고장을 전국적인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성이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갖추고 행복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이 교육 발전이기 때문에 이 교육 발전을 우리 주민과 그리고 출향인이 합심해서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전역에 자연, 생태, 역사, 문화, 건강, 휴양 그리고 자족 경제와 관련한 고성의 특색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경제가 나아지면 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복지 분야에 좀 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사실 맞춤복지라는 타이틀로 고성군에서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우들,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복지 정책을 한번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고성군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실적 또한 상당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에서 어디까지가 그 답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의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후보님들께 드린 공통 질문이었고요. 자, 마지막 끝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내세우시는 아주 집약적이고 강점인 공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은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전임 군수의 고성 발전에 대한 비전을 존중해서 고성군의 시책으로 이미 마련된 전임 군수의 공약 사업을 우선 충실히 이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 사업과 일반 어떤 군정 시책이 이것을 검토해서 제가 가진 고성군 발전 비전인 평생 학습 도시, 자적 경제 도시에 배치되는 부분이나 또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급한 것이 공무원들의 인사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고성 발전은 고성군 700여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인사 시에 보직 경로를 사전에 완성해서 보직 경로에 따른 시스템 인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고성군의 발전 방향과 함께 앞으로 우리 후보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 전역을 각종 체험시설로 가득 채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활동 인구 10만 도시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고성군수 재선거입니다. 군수 선거 후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관리 비용이
10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행정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는 고성에서 재선거, 특히 군수 재선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다가오는 10월 28일 기호 8번 정호용을 선택하시면 고성군의 발전은 보장됩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재보궐선거 출마자이신 무소속 기호 8번 정호용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선거일이 이제 코앞입니다. 10월 28일 꼭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